인공지능 네 번째 이야기, 기계학습의 두 번째 이야기, 회귀 이론의 정규화와 회귀 모델 검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정규화는 한번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데이터가 이와 같은 모양으로 수집이 되었어요. 이와 같은 모양의 모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회귀 모델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선형회귀 모델입니다. 네, 이렇게 세타0 플러스 세타1 x1 이런 모양의 직선의 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을 가지고 이 모델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다항회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함수의 모양으로 이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차 함수를 써서 이렇게 모델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보죠. 우리가 만약에 이 빨간 점에 있는 값을 예측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값은 실제 값이 이 정도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예측한 값은 이 정도가 나오니까 이 정도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2차 함수를 회귀 모델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만큼이 예측값이고 실제로 이만큼이 실측값이니까 오차가 상당히 줄어들었죠. 차수가 올라가니까 오차가 감소하는군요. 네, 근데 이 4차 함수를 한번 보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값에 대한 값을 예측한다면 이렇게 예측값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실제 값은 이 정도니까 오차가 오히려 증가했어요. 차수가 증가했는데 오차도 같이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장 적절한 모델이 2차 함수를 사용하는 다항회귀라고 했을 때 미안합니다. 이렇게 1차 함수를 사용하는 선형회귀는 데이터를 잘 예측하지 못해요. 그래서 로스가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언더피팅, 과소적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4차 함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가 복잡해지면서 많은 데이터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가 감소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예에서 보면 알겠지만 로스는 감소하지만 모델의 예측이 부적합해집니다. 이렇게 모델이 너무 복잡해서 로스는 감소하지만 예측이 부정확한 경우를 우리가 오버피팅, 과대적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언더피팅이 발생하는 경우는 우리가 바이어스가 높다, 하이 바이어스라고 하고,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경우는 우리가 하이 베리언스, 베리언스가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을까요? 네, 이렇게 1차식도 아니고 4차식도 아니고 2차식을 사용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1차식을 만들고 로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로스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예측이 부정확하다고 생각하면 2차식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쓸 건가요? 아니면 4차식으로 모델을 만들고 이 복잡도를 낮추는 방법을 쓸 건가요? 네, 이거에 대한 답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정규화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일단 높은 차수의 항을 집어넣은 복잡한 모델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이 높은 차수의 항을 무시할 수 있는 형태로 모델을 적용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높은 차수의 변수에 곱해지는 파라미터 값을 아주 작게 만들면 높은 차수의 변수를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법을 정규화,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를 보죠. 이 그래프는 포물선 그래프고 아시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x제곱 항입니다. 근데 여기에 3차 항을 집어넣으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4차, 5차 항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한번 튀는 모양으로 올라갑니다. 모양이 복잡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 5차식에서 3차항 앞에 0.00001, 4차항 앞에 0.00001, 5차항 앞에 0.00001을 곱하면 이 곱해지는 값이 충분히 작아지기 때문에 마치 이 항들이 없는 것처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5차항이지만 이 2차항과 유사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로 3차항까지의 개수를 놔두고 4차항과 5차항 앞에 아주 작은 0.00001을 곱하면 마치 이 두 항이 없는 것처럼 작동을 해서
이 3차식과 동일한 모양이 비슷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 네, 이게 정규화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정규화는 결국은 이 로스 함수는 이 파라미터 세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세타 높은 개수를 사용을 할 건데 그 로스 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네, 실제로 보시면은 어떤 이런 식에서 세타를 감소시키려고 할 때 이 세타 네, 이런 식에서 네, x를 적절하게 감소시키려고 이 전체 값을 감소시키려고 할 때 이 세타 항들이 이제 곱해져 있어서 x5승, x4승, x3승 이 값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높은 항이 곱해져 있는 파라미터 앞에 큰 숫자를 곱해서 더하면 이 값 전체가 최소화되려면은 네, 이 세타가 굉장히 작은 값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작은 값이 되니까 결국 이 항들이 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5차 식이지만 마치 2차식처럼 쓰인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높은 개수가 곱해진 세타에 해당하는 세타에 대응하는 x3승, x4승, x5승의 항의 효과가 약해진다. 이게 정규화가 추구하는 방향이고요. 이런 걸 우리가 레귤러라이제이션 텀, 정규화 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규화 항을 이런 식으로 세타의 제곱의 형태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주 큰 숫자, 이 람다가 들어가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매우 큰 숫자가 들어가서 이제 이 세타 J에 해당되는 값들이 영향을 못 발휘하도록 하는 거죠. 미분을 하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네. 아까 우리가 회귀 모델 얘기를 할 때 라쏘 회귀, 리치 회귀, 엘라스틱 회귀는 정규화를 한 다음에 얘기한다고 했었죠. 네. 라쏘 회귀는 이와 같은 형태로 정규화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세타 자리에 절대값이 들어가죠. 이 절대값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기억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면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항은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둥근 모양이 되는데 얘가 어떤 특정한 세타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세타에 선택적으로 0에 가까운 값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라쏘 회귀의 특징입니다. 그에 비해서 리치 회귀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세타의 제곱을 씁니다. 제곱이니까 이렇게 둥근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세타에 대해서 균등하게 0에 가까운 값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라스틱 회귀는 이렇게 라쏘 회귀와 리치 회귀를 감마 대 1-, 감마로 이제 내분해서 두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뭐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AI 모델의 검증을 한번 해보죠. AI 모델이 어떤 값을 예측을 했어요. 170cm를 받았는데 70kg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믿을 수 있나요? 네, 이걸 믿게 만드는 게 AI 모델의 검증입니다. 이걸 믿게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로스 함수의 감소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로스 함수의 값이 이렇게 로스가 높았는데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면 시킬수록 로스 함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은 이만큼 틀리는 모델이야 라고 하면은 70kg, 170cm일 때 70kg이야 라고 해도 이 모델은 오차가 얼마 정도 나는 모델이니까 한 뭐 69에서 70일 사이에 있겠지 라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시험을 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이제 수능 보잖아요. 수능 볼 때 여러분들 뭐 하나 어떻게 준비하나요? 먼저 연습 문제 충분히 풀어보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장에 참고서를 가지고 문제와 답을 같이 보면서 풀어보는데,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라는 걸 볼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를 보고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이걸 못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더 준비를 해서 수능을 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모델의 훈련에 사용할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서 먼저 트레이닝 데이터로 훈련을 시키고 그 결과를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검증을 하고 또다시 테스트 데이터로 검증하는 형태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네. 결국은 그 과정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슛 성공률과 출장 시간을 알면 평균 득점을 예측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이걸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농구 선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농구 선수들의 어떤 성적을 다 가져와서 훈련을 시키면 좋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일부의 데이터만 수집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샘플드 데이터라고 하고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인공지능 모델은 모든 인공지능 모델은 전체 데이터 중에서 샘플링한 일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AI 모델을 훈련을 하고 그 모델을 전체 데이터에 적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부 데이터에서 성공한 모델을 전체 데이터에 적용해도 될까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셋을 3개로 구분을 합니다. 트레이닝 셋은 전체 데이터의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연습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트레이닝 셋은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훈련이 끝나고 나면 밸리데이션 셋 또는 디벨로프먼트 셋이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하는데 이건 전체 데이터의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이제 교내 시험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끝난 AI 모델의 성능을 검증합니다. 여기서 무사히 통과하면 그 다음엔 이제 테스트 셋으로 가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모의고사입니다. 최종 출시하기 전에 AI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는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60대, 20대, 20으로 나누거나 이게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입니다. 또는 그래서 알겠죠? 네. 70대, 15대, 15로 나누어서 쓰기도 합니다. AI 모델은 얼만큼 잘하면 되느냐? 사람만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보다 잘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큼 잘한다는 말은 우리가 HLP, 휴먼 레벨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휴먼 레벨 퍼포먼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사람의 MRI 영상이 있는데 종양을 찾아내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인 같으면 10에서 20%가 에러가 납니다. 근데 전문가도 한 5% 정도 에러가 나요. 의사들 중에서,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있죠. 영상의학과 의사? 이런 검증된 전문가는 한 1에서 2% 정도가 납니다. 그런데 영상의학과 의사들을 모아놓은, 한마디로 말해서 검증된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발휘하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모델이 얼만큼 잘하면 좀 좋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모델을 어디 쓰느냐에 따라서 어느 레벨의 휴먼 레벨 퍼포먼스를 목표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죠. 실제로 우리가 어떤 트레이닝 셋이 있으면 네. 이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일단 AI 모델을 설정을 합니다. 어떤 모델을 적용을 할지. 그리고 이 모델을 적용해서 훈련을 시켜요. 충분한 좋은 결과가 나오나요? 네. 우리 목표가 한 90% 정도의 정확도를 보인다고 칩시다. 90%보다 높게 나오면 통과, 낮게 나오면 실패인 거죠. 만약에 더 낮게 나온다면 그때는 AI 모델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선형회귀 모델을 다항회귀 모델로 바꾼다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최적화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최적화 방법들 얘기했었죠.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그래서 훈련 횟수를 늘린다던가 또는 알파 기억나죠? 러닝 레이트를 바꾼다던가 해서 다시 모델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훈련을 시켜도 만약에 계속 우리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힘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어쨌거나 좋습니다. 통과했어요. 그 다음은 밸리데이션 셋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적용했는데 결과가 또 만족스러워요. 오케이, 그럼 통과죠. 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결과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은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는 잘 나왔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는 잘 풀었는데 시험을 못 본 거예요. 뭐가 부족해요? 공부가 부족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더 넣어서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모델이 이 데이터에 오버피팅 되어 있다면, 즉 연습 문제만 잘 푸는 사람이 되었다면 더 일반적인 모델을 적용하고 정규화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여전히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다음에 테스트셋을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배포 출시하는 거예요. 노 그러면 이 과정들을 다시 또 반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그냥 예를 한번 볼까요?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전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뭐 70대, 15대, 15의 비율로 데이터를 샘플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가 30개 정도 되는 걸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시킬 것이고 5개를 가지고 밸리데이션을 할 것이고 5개를 가지고 검증을 할 겁니다. 이렇게 2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절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구해봤더니 이런 식의 디시전 바운더리가 구해졌어요. 이 바운더리는 빨간색 점과 파란색 점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성능 마음에 드나요? 네, 괜찮습니다. 빨간색 하나 오류 났어요. 파란색 하나 오류 났습니다. 이 정도면 참을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밸리데이션 셋을 적용합니다. 똑같은 모델을 적용했더니 파란색은 다 성공했어요. 빨간색 하나 오류 났어요. 오케이. 이거 괜찮습니다. 트레이닝 셋으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2개나 틀렸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왜 틀렸을까요? 네, 여러분. 이 빨간색 점과 파란색 점을 보시면은 빨간색 점은 대략 이런 영역에 뭉쳐 있죠. 파란색 점은 이런 영역에 뭉쳐 있고 둘 사이의 어떤 경계면이 약간 곡선이죠. 직선이 아니라. 그 말 뜻이 뭐예요? 선형회기를 써서 한계가 있었으니까 이제는 다항회기를 쓰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모델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다항회기 모델을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 에러 이 정도 괜찮죠? 넘어갑시다. 밸리데이션 셋은 오케이 다 에러가 안 났어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완벽하게 구분이 됐죠? 테스트 넘어갑시다. 또 완벽하게 구분이 됐죠. 빨간색 파란색이. 오케이 그러면 출시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검증을 합니다. 네, 이게 검증을 할 때 우리가 검증의 기준을 바이어스냐 베리언스냐 편향이냐 분산이냐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편향 바이어스는 모델이 너무 단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문제의 복잡도가 모델의 복잡도보다 더 큰 경우예요. 이렇게 그 경계면은 곡선이 가까운데 직선으로 하겠다. 이런 경우에 바이어스가 발생합니다. 즉 언더피팅이 바이어스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모델의 복잡도를 높이는 겁니다. 두 번째, 베리언스는 모델이 너무 복잡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와 같은 데이터인데 이런 모양의 이 몇 차 함수인가요? 한 5, 6차, 7차쯤 될까요? 복잡한 함수를 가지고 분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여기 있는 점 같으면 이 모델은 파란색으로 분류할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빨간색 점들 한가운데 있는 점이나 마찬가지니까 빨간색으로 분류를 해야겠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로스는 감소하지만 예측을 틀리는 오버피팅이라고 했죠. 이게 발생하는 겁니다. 베리언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모델의 복잡도를 감소시켜야죠. 어떻게?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또는 여기에 데이터를 더 많이 찍어주면 좀 더 적절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사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총알이 한 군데 모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0점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 관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직 훈련이 안 된 사수고 또 총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관역의 중심에서 빗나가면서 총알이 이렇게 막 분리돼서 이렇게 흩어져서 나가겠죠. 근데 만약에 0점을 잡으면
그러니까 총이 정확해지면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이게 될 겁니다. 사수가 정확해지면 한 점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관역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건 언더피팅하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비록 총알은 여러 개로 흩어져 있더라도 이렇게 관역 근처에 모이도록 총을 쏴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 이건 그 베리에스가 높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잡한 모델을 쓴 거죠. 일단 복잡한 모델을 써서 어떤 관역 근처에 총알이 다 들어가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0점을 잡아야죠. 어떻게?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딱 모이게 해주면은 이게 이제 베리언스도 낮고 바이어스도 낮은 최적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와 같은 모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을 적용을 할 때 너무 단순한 모델을 쓰면 네. 이거는 좀 약간 그 다음에 처치곤란이에요. 근데 좀 복잡한 모델을 쓰면 비록 오류가 많이 나더라도 여기에 레귤러라이제이션 같은 적절한 기법을 적용을 해서 우리한테 딱 맞는 그런 모델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정규화와 회귀 모델의 검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회귀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분류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